지금 앞서 시간에는 이제 약간 주제 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는 두 분을 같이 좀 모시고, 특히 이제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영리 홍보 실무자 담당자가 생각하는 비영리 홍보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팀베타의 한섬 강사님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바라보고 많이 접했던 것에 대한 얘기들, 또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약 1시간 정도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선은 오늘 그 9월 시민기술 아카데미 비영리가 마케팅을 한다고요?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은 좀 고민거리가 많으셨던 만큼 질문거리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먼저 사전 질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손 들어주시거나, 밴드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질문 다시 한번 주셨는데요. 밴드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이 되네요. 혹시 한선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밴드를 지금 이재훈님께서 밴드를 어떤 목적으로 그 조직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도 지금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밴드는 그냥 뭐랄까, 사내 인트라넷 같은 거를 이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경우여서 이용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도 없고 잘 쓰고 아카이빙 있는데, 용도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를 회원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제 새로 누가 상근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문자 발송을 해서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밴드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경로로 쓰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중장년층에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뭔가 동문회나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적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원들의 어떤 친목 도모를 하거나 회원들 내부의 소통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외부로 이제 뻗어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회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만약에 외부에 뭔가를 더 알려야 되시는 상황이면 그 채널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후원자님들 초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후원자분들 이제 연령대가 이제 중장년층 포함해서 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계속 활용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에서 50대 정도라고 하시니까 밴드를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뭐 근데 이제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처음에는 어쨌든 밴드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입시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채널에 비하면 이제 한 단계 더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분들 실제로 밴드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지, 핸드폰에 이미 앱이 깔려 있는지 이거를 좀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컨설팅 감사합니다. 질문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올라오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한 분이 힌트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네이버와 다음 검색 광고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유입시켜서 외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으시군요. 그리고 질문 지금 사전 질문을 답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조금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비영리 단체로서 마케팅 성공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적의 실현을 잡는 것이, 목적의 실현이 단체의 목적이라면 비영리 마케팅 성공의 기준, 예를 들어 뭐 참석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퍼센테이지 같은 걸 좀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영리 마케팅에서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자로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병행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건 좀 늘 어려워하는 문제여가지고, 한섭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기준 역시도 이제 내부 구성원들끼리 좀 합의를 하시고 네, 그쵸.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사업별로 잡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IT 비영리 지원센터 그 비영리 마케팅 교육 같은 경우에 뭐 해봉님은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뭐 참가 인원의 목표가 있었나요? 참가 인원은 사실 30명 정도로 소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께만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그 목표의 4배 정도 되는 한 13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타겟을 조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정한 데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영리 단체 홍보를 처음 하게 돼서 얼떨떨하신 분, 그리고 좀 다른 실무랑 병행을 하셔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 그래서 좀 약간 그 기초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치들이 많이 높으시고 좀 그 사전 질문에도 좀 난이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비영리가 많으시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목표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경우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네, 높은지 그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몇 명 이상을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뭐 어떤 이제 질문에 대한 그 궁금증의 해소를 설문조사 나중에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뭐 절반 이상이 만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예전에 팀베타에서 세미나 했을 때도 그때는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단 10명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네. 상당히 만족을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그냥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다만 이제 저희는 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영리거든요, 사실은. 제가 비영리를 서포트하지만 저희는 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업자여서, 그래서 이제 참가비를 약간 다소 높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수지만 좀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했던 거고, 그게 당연히 이제 영리 쪽에 마케팅하는 교육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제 숫자보다는 만족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 내부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도 좀 고민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해봉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영리처럼 그게 수익의 금액이나 네, 그렇죠. 숫자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비영리로서 이거 뭐 데이터 수치 예를 들어 뭐 참여도 80% 이상 도달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알려주신 사이트 외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제가 그 소개해드린 사이트 목록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그 링크, 피큐레이 링크 모음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없는데 혹시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가 교육자료 공유 드릴 때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구나. 제가 지금 비영리 IT 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뭐 그 사이트 서비스 등을 많이 그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비지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비지팁에 보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그 사이트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이트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블로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비영리 IT 지원센터 피릿이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피릿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가 팁을 많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차후 마침 그 10월 7일자 주제가 비영리 홍보에 쓸 수 있는 도구 모음인데요. 그 도구 모음 보시려면 피릿 구독하셔가지고 추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단체 중 마케팅 선진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느 단체일까요? 어떻게 마케팅 잘 된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등등 있고요. 그리고 브랜딩에 대한 질문도 있으시고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많으시네요. 일단은 좀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계신데 좀 그 후원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러니까 소재가 한정되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활동 내용을 보통 공유하는 편인데 직접적인 후원 메시지를 많이 올리는 것이 비영리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그 매체의 특성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페이스북에는 약간 그 정보성 콘텐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이 정리를 하자면은 그 SNS를 운영할 때는 콘텐츠에 중요한 것이 저는 욕망 아니면 공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올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욕망하는 바라는 바를 채워주느냐 그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내가 바라는 바인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해서 좀 정보 전달이라든지 예를 들어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요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그 약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보 같은 걸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성 콘텐츠를 중간중간 섞어서 올리면서 후원을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좀 공감성, 그래서 좀 약간 그 감성 이미지, 아까 한선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위주로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좀 섞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한선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 조언해 주실 바가 있으실까요? 이게 저는 이제 아까 그 회복님이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이제 후원을 모집하는 것도 친구 사귀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을 하거나 홍보 그 후원회원 모집하는 거에서 그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를 많이 좀 저는 네. 참고하면 네, 좋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일단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음. 우리 조직에 대해서 호감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친해졌을 때 아, 내가 사실 어려워서 그런데 너 좀 10,000원만 좀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했을 때 친구도 돈을 아, 빌려줄 수 그쵸. 예.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막 모금 얘기만 막 하기보다는 뭐 그 모금을 하는 안내는 틈틈이 많이 하되 좀 더 우리 조직을 알리게 하고 그다음에 좀 친근해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유료 홍보에 있어서 그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 네. 한번 우리가 했던 거에 반응이 왔던 사람한테 다시 이제 홍보를 재차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할 때까지 네. 그 이제 영리 업계에서는 많이 그렇게 리타겟팅하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 조직을 소개하는 거를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팬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2번, 3번 이제 요청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후원 메시지를 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아까 네. 선진 사례 얘기하셔가지고 그 비영리 마케팅 잘 된 사례 네. 뭐 이제 제가 강연 안에서도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저는 비영리 단체의 홍보 사례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또 영리 쪽에서 또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한창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저는 그 토스라는 앱을 상당히 그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토스 앱 같은 경우에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거기 이제 UX, UI라고 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성. 예, 이용자 편의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앱을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그걸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원페이지 원띵 뭐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바일로 보통 그 토스 앱을 쓰게 되는데 토스 앱을 쓸 때 화면이 하나 나올 때는 한 가지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정보를 입력하게 시키면은 막 혼란스러우니까 네, 네. 그런 이제 전략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장만 계속 개발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토스 앱에서 또 그 긴급재난 지원금 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받는 뭐 그런 것도 앱의 그 메뉴 중에 하나로 넣어서 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 지원금 토스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단순히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뭐 아, 내 재난지원금이 뭐 얼마나 여기 숨어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우리가 이 메뉴의 제목으로 뽑은 그 문장을 클릭하게 할 건가? 그 문장만 하루 종일 연구하는 그 직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뭐 하나의 업무만 딱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IT 스타트업 이런 업계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쓰는지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은 비영리 중에 잘 된 사례로는 제가 홍보 담당자로서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사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그 일단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그 20, 30년 된 그 역사 긴 조직의 그 활동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그 조직의 오래된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특성으로 브랜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좀 분명히 갖고 그렇게 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유튜브도 지금 최근에 그 쓰레기 배출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이런 콘텐츠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 약간 그 시민들 그러니까 특히 그 시민들 중에서 좀 청년 그리고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약간 타겟팅을 조금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쓰레기 박사를 기획하고 제작하신 담당자분을 어떻게 대담 자리에서 만났던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네,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정보랑 재미를 둘 다 잡을 수 없다면 정보라도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준 걸로도 그 충분히 히트한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뭐 재미하거나 막 이제 젊은 사람들 본다고 해서 뭐 어떤 막 트렌디한 뭐 유행어를 써야 된다거나 막 이런 거에 너무 예. 집착하기보다는 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딱 주는 콘텐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왜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약간 그 비영리 마케팅의 브랜딩이라는 질문 주신 거랑 약간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비영리 마케팅의 브랜딩이라면은 좀 아무래도 내 단체를 모해화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 용어가 나와버렸는데 네. 약간 그 인물처럼 그 상정을 했을 때 어떤 인물로 묘사할 수 있을지를 갖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리고 약간 그 대상을 고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단체라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우리 단체가 뭐 약간 그 60년 된 단체야라는 입장에서 그 60세 어르신을 모해화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건 좀 그 약간 그 타겟하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인물상으로 생각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캐릭터를 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답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이고 또 7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네요. 예, 정말. 저희 그 일단 그 대담보단 답변만 해드리는 거로도 이거 그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비영리 조직,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알고 호감을 주고 관계를 맺는 시간에 넉넉한 시간을 허용치 않는 것 같아요라는 좀 어려움을 좀 토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케팅 필요성, 예산이나 업무 투여를 비영리 조직에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내부 조직 내에서 그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어떤 실무자로서 그 소통하고 그리고 관철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영리 마케팅 초보에게 이걸 봐라 할 입문용 추천 도서 있을까요? 제가 잘 본 책은 한 권 있기는 해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인데요. 이건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냥 그 슬로건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그 슬로건을 쓰신 정철이라는 분이 쓰신 카피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테크니컬 라이터랑 조금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슬로건, 그러니까 미션, 어떤 식으로 이제 목표를 좀 분명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홍보 담당자가 어쩔 수 없이 글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글 같은 거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짜임새를 만들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지 최근에 스토리텔링이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 글씨 그 자료를 보고 책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에 방법은 네, 채팅 담당자님께서 또 소근소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소근소근 추천은 채팅 글도 올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위에 있는 네, 비영리 마케팅, 조직에서 네, 조직 설득하는 내용. 거 네. 해봉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일단은 저는 조직을 되게 여러 군데 옮겨 다닌 편이잖아요. 제 그 이력 무좀을 아시다시피. 왜냐면 약간 뭐 홍보하면은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어. 홍보 담당자를 돈 들여서 뽑아놨는데 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지? 라는 그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웠다는 게 되게 힘들었고 실제로 저는 홍보만 하는 담당자는 필요 없다고 잘린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게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은 홍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약간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상대방이 좀 나에게 갖게 하는 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로 약간 전문적인 역량을 조금 키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 함께 역량을 쌓아가는 훌륭한 담당자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저 먼저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한 장의 제안서 같은 거를 사안별로 하나씩 써봤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하고, 누구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단체의 미션과 어떤 점이 맞닿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등등을 좀 많이 기획서 같은 거 써가지고 늘 한 장씩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중에 점점 기획서가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뭐 좀 다른 그 단체 유사한 사례나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우리랑 유사한 기관에서 이 정도 홍보 비용과 인력을 뭐 외주를 맡기든 뭘 해서 했는데 이런 성과가 났다. 네. 이런 걸 하면서 좀 설득을 해보시고 한 번만 좀 해보자. 네. 그래서 뭐 그게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근데 사실은 비영리 쪽에서 뭔가 홍보에 돈을 쓰는 거에 상당히 인색한 그 느낌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러면은 페이스북 유료 홍보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근데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별 효과가 없고요. 50만 원 이상 이렇게 쓰면 좋긴 한데 뭐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내부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좀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그 홍보를 해보고 페이스북 유료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팅을 잘 설정하면은 그 그렇죠. 도달률이랑 실제로 행사 참여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 지표를 가지고 봐라 이번 행사에 이만큼 참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그 숫자를 가지고 좀 설득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최초에 한 번은 어쨌든 여러 사례가 됐든 본인의 뭐 말씀하신 기획안이 됐든 뭔가 네, 무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다 까먹었죠.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홍보 담당자 입장으로서 내부 개별 사업 담당자들에게 소스를 발굴해내는 게 힘들어요. 좋은 떡밥 찾아내는 거 안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핵인싸가 아니라서 그런가 좀 어려워요. 라고 따로 답변 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좀 미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그거를 늘 홍보로 타겟팅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운동이다, 이거는 모금이다, 이건 홍보다라고 나눠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의 기법이나 전략으로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운동적인 담당자로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건 운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모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의지가 있는 분들로부터 실제로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건 홍보와 결이 맞닿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좀 아무래도 좀 각각 좀 개별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 도출해내는 게 어려우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조직에서 하는 이제 모든 사업을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쵸. 홍보에 어떤 사업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좀 나중으로 밀어놓고 뭐 이런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논의해서 올해 딱 집중할 사업이 뭔지 좀 네.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 같이 뭐 홍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제가 또 노동조합에서 이제 홍보 담당자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령 그 노무사분이 이번에 바뀌는 노동법 정책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바뀐다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재가공해가지고 뭐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홍보할 사업에 대한 글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재가공을 본인이 하시든 같이 하시든 뭐 그런 과정을 밟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상이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사안과 그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혹은 그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쨌든 비영리로서는 소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알리는 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그 적대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좀 쪼아가지고 동의를 하게 만들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공통된 언어로 묶어내는 결국엔 단체의 존재 이유, 미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좀 일단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업무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하시나요?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좀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좀 그 비영리 같은 경우에 가치를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그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당연한 건데 왜 안 해라는 그 의사 그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좀 다른 강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거는 또좀 이거를 그 설명을 굳이 해야 돼? 홍보가 굳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우신 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일단은 질문은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사전 질문 같은 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볼게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식, 데이터랑 타겟팅, 그리고 또 도달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최근에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좀 수치나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 역량까지 홍보 담당자에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효과적인 마케팅 대상, 도구에 대한 이해 부족, 사람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마케팅 비용은 없다, 실행은 해야 된다. 아, 좀 슬프죠. 비용의 한계. 어떤 분은 월급이라고 답변 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장애 접근성. 아, 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장애 접근성화가 생각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그 이미지로만 그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좀 텍스트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그 텍스트랑 이미지랑 같이 붙인다든지 대체 텍스트 같은 거를 갖다 붙이려고는 해보는데 혹시 그 한섭님도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게 저도 뭐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네, 경우에 그렇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이제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걸 들어서 음성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로만 어떤 콘텐츠를 올려서는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웹자보 같은 거 올릴 때 그 웹자보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다 밑에 본문에 이제 텍스트로 추가를 해서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올리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그런 경우가 덜하긴 하지만 그냥 통 이미지에다가 글 잔뜩 쓰여 있는 웹포스터 같은 거만 그냥 덜렁 보내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일단 스팸으로 걸러지기가 쉽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텍스트, 그 이미지 속의 텍스트를 읽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글로 풀어서 써주시는 작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비 오즈메일러 이런 그 뉴스레터 서비스를 쓰시거나 하는 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함에도 점자를 네. 넣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저희 것도 넣고 있어요. 예,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그 좀 뭐 인권을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환경을 생각을 한다거나 이 자체로도 또 그 조직의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 팀베타의 내부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굳이 이제 안내 문자 보낼 때 뭐 여러분들 개인 컵을 지참해서 오셔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실제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또 거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그냥 비영리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환경을 또 생각하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단체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행사 운영할 때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준비할 때는 어려웠지만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 수어 통역 필요하신지 여쭙고 그리고 채식 완전 채식 하시는지 여쭙고 다과 준비할 때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휠체어 접근성 그것도 여쭤보고 그러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좀 그게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참가자분들께 중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가적인 어떤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단체에서 그걸 하려면 다 또 비용이라서 맞아요. 참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사전 질문도 답변을 좀 내용들이 다행히 좀 비슷하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전 질문도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 드렸는데 혹시라도 답변을 못 들으셔가지고 아쉬운 점 있으시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 분 강의를 시간을 늘려서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들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